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최근 비마트 배달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달 기사들과 자영업자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빠른 시간 내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탓에 산재 사고가 빈번한데도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선 청취자분들 위해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그 전국에 있는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뭐 쿠팡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뭐 네. 이런 대행사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뭐 자기 이제 안전과 우리들의 권리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네네. 자, 라이더 유니온 내에서 배민 라이더로 활동 중인 분들은 약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뭐 저희 노동조합이 이제 저희 말고 또 한 개 더 노동조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2,000명 이상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그 왼쪽 가슴에 뭉치면 바뀝니다. 네. 이런 문구가 지금 보이네요. 네, 저희 슬로건입니다. 네네. 뭉치면 바뀝니다.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배달의 민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예. 내일도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규탄 대회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배민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시게 된 겁니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들의 운임이 좀 삭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B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생필품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임이 현재 한 30% 정도 삭감이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예고 시점 이후부터 지금 5월 한 달 사이에 원래는 뭐 저희가 한 콜에 한 3,000원 이상 정도는 받으면서 다녔는데 이게 이제 2,000원대로 확 떨어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해서 이건 너무나 심각하다. 배민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운임 삭감. 네, 운임 삭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라이더들의 이제 근무 조건을 자꾸 회사가 바꿉니다. 자꾸 바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꿔요?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예. 이 최근에 바꾼 거는 대표적으로 취소 시에 배달료를 원래 건당 3,000원 정도를 지급했다가 요걸 또 절반으로 깎는 이 근무 조건을 바꿨는데 이게 이제 근로자들은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언제 출근하고 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저희들은 그거 약관이라고 회사가 이제 부릅니다. 네네. 약관으로 돼 있는데 이 약관을 계속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취소 배달료를 삭감하는 것 같은 불이익 변경을 하는데 아무런 저희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동의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건데요. 매우 요런-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냥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배달의 민족이 또 하청 방식으로 또 전환한다고 해서 네. 이것은 또 책임을 뭔가 피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청. 네네. 예. 하청입니다. 네. 예. 자, 그 근태를 포함한 취업 규칙을 이제 라이더들에게 불리하게 자꾸 바꾼다. 네. 그 얘기도 근무 하셨고요. 조건을. 네. 자, 근데 내일 이제 아까 규탄대 저 말씀드렸는데 배민 입점 점주들도 같이 하나 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점주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네. 제안을 많이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라이더는 운임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인데 점주님들은 수수료가 너무 과도한 것이 또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사실 몇 분 정도가 정확하게 참여하실지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한 15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네.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동참 의사도 표현하고 지지 메시지도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더들이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선 사례는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점주들이 함께하는 건 이제 내일이 처음이라고 이제 하셨고요. 점주들 요구 사항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수수료 과도. 문제인데요. 사실 그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내고 또 배달을 갖다 주는 데서 또 수수료를 내는데 이게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과하다 했는데 과하다는 문제가 많이 되면 사실은 배민 입장에서 이제는 규모도 커졌고 돈도 많이 버니까 네. 조금 수수료를 낮춰줄 만도 한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높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료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소비자에게는 배달료를 거의 이제 안 받는 상황인데 점주들의 수수료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래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제였는데 지금은 정률제로 바뀌어가지고 비율? 네.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매출이 늘면 느는 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네. 이게 매출이 는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 청년들은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배민 비마트에서 주문이 단건으로 배차되는 경우에 원칙대로 한 집 배달 체계 배달료 3,00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맞는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의 사실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배달의 민족 배달료를 주는 체계가 한 집 배달도 있고 묶음 배달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묶음 배달은 소위 알뜰 배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알뜰 배달로 주문을 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묶음 배달을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한 집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 한 집 배달을 했을 때가 기본이 3,000원 이상인데 네네. 묶음으로 하면 기본이 2,200원입니다. 30% 정도가 내려가죠. 근데 원래 B마트는 한 집 배달료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 5월 30일부터는 알뜰 배달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다시 되면 말해서 2,200원이 된다. 그렇죠. 네, 소비자들은 묶음 배달을 알뜰 배달을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2,200원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얘기를 본사에서는 지금 삭제하신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다른데. 네, 자, 맞습니다. 그다음 또 본사 주장 하나 더 얘기할게요. 또 배달료는 배민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배달료 체계와 거리 할증 등 조건은 대표 교섭단체인 배달 플랫폼 노조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만 협의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변경과 기본 배달료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배민 측에서 또 내놨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또 한 가지의 사실만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요? 한 집 배달은 노조와 협약한 게 맞습니다. 3,000원 이상으로. 근데 알뜰 배달, 이 묶음 배달 쪽은 아직 협약이 안 돼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협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협약 없이 그냥 실행하려는 거예요? 협약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금액을 사측은 일방적으로 2,200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지금 묶음 배달, 알뜰 배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쪽 서비스는 회사 마음대로 지금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일부의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자, 배달 노동자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배달 노동자 김서연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 남편도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며칠 전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8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남편까지 배달 일 중 사고를 겪다니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도 현재 산재보험 신청 절차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회복하여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남편도 배달 일을 하다가 다치다 보니 이 일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자, 지금 김서연 씨요. 부부가 이제 배달 노동자라고 해요. 약간 울먹이는 과정에서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동료 그 배달 노동자로서. 울컥합니다. 울컥하고 저희도 저희 조합원들 날이면 뭐 날마다 사고 소식 들리고 또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또 세상을 먼저 떠난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방금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 노동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이제 얘기 들어봤습니다. 4월에만 그 배달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 사망 사고가 사실 계속 늘어나는데요. 4월 달에 3건이라고 저희도 보도자료 한번 냈다가 이틀 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4월에 돌아가신 분이 총 4분이고요. 지금 5월 한 달만 해도 총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배달 노동 과정에서. 이분들 한 분을 제외하면 모두 피해 사고를 당하셨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주 차량이거나 심지어 마약 차량도 있었고 신호위반, 과속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거고 한 분은 혼자서 단독 사고로 혼자서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위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주로 이렇게 이 배달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달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도로 위에 상당히 많고 특히나 심야 시간에도 배달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배달 노동자 숫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위에 사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재 사고 네. 이런 것으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런 사고 이렇게 발생하면 사측에서 좀 도움을 줍니까?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법으로도 그렇고 회사 규정으로도 그렇고 사고의 책임은 사실 오로지 라이더에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회사가 지금 뭐 그나마 산업재해 보험, 산재보험 처리를 했을 때 그 확인 절차, 뭐 이분이 이제 근로를 했고 뭐 언제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정도의 확인은 하지만 나머지 그 사고 처리와 관련된 거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험금 지급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라이더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산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동차 보험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라이더도 여전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라이더들의 상담은 저희 같은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 강화, 정부 대책도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이게 지금 단속만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민생토론회와 같은 자리에서 배달 노동의 문제가 다뤄졌다는 것은 배달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제로 이슈로 다뤄진 것이니까요. 네네. 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이륜차의 뒷번호판 크기를 키워가지고 단속이 잘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꾸준히 했고 더 강화했고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회사의 정책에서도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 회사가 콜을 주고 페널티를 주고 운임료를 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라이더의 과속, 과로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한지를 좀 평가하고 그런 것을 회사의 책임질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의지 밝혔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노동약자 뭐 보호법 같은 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좀 당사자 단체가 제일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제일 요구가 많고 그러면 좀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저희 같은 단체도 지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나오기도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입장은 지금 노동법이 있습니다. 네네.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노동법이 있는데 노동법상에 우리 배달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만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기존에 있는 법부터 뭐 법을 막 크게 또 새로 고치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해서 할 것들은부터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법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과로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1927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배달하는 분들이 신호 위반, 위험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 중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회사에서 그런 거를 네, 종합적으로 네, 네. 평가해야 된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좀 해가지고 회사가 책임질 부분도 있고요. 뭐 정부에서 도로 관리 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점주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해서 이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더들한테 지금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것도 의무가 안 돼 있어요. 네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선 면허조차 없이 그냥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단속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라이더들한테 최소한 교통안전 교육이라도 의무적으로 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라도 하셔야 네.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교육 받고 싶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륜차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네.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입직한 지 6개월 안에 한 70%가 발생합니다. 교육이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험운전 관행막과 교통법규 준수 유도하기 위해서 배달 플랫폼 8개 업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이제 라이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도움은 될까요? 인식 개선 캠페인은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또 시민 여러분들도 라이더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라이더도 노력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되네요. 노력해야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뭐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것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문자 2개 소개해 드립니다. 7905님. 전 어제 배달시켰는데 음식값 8,000원, 배달료가 6,400원이더라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자고요. 두 번째 문자 8144님. 인천에 있는 화물 기사입니다. 화물 기사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수수율도 20에서 23% 정도가 됩니다. 배달 라이더들 근무 조건도 취약할 텐데 수수료 요율 개선하고 페널티 규정도 완화하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 이제 재개되고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배달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좀 준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라이더 간의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역시 위험 운전으로 이어진다. 실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료 배달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약간 그 물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이걸 하면서 운임이 삭감되는 것이 문제다 보니 똑같은 일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수입은 줄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빨리 타고 더 많이 타야 되는 그래야 이제 수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무를 핸드폰으로 다 받기 때문에 콜을 네네. 핸드폰으로 잡으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안 위험할 수가 없어요. 앞서 이제 말씀 그 민생토론회에서도 그런 증언이 있었다시피 핸드폰을 보면 무조건 전방 주시가 안 되거든요. 핸드폰에 또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야 돼요. 콜을 잡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운임 자체를 좀 현실화하면서 노동 시간 자체를 좀 정하고 이런 방식이 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년 최저임금 정하는 첫 회의가 지난 21일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배달 노동자와 같이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비임금 근로자들이 뭐 한 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비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회사가 그냥 마음대로 회사가 알아서
임금을 정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배달 플랫폼은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운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랐을 때 막 빨리 타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고 자기 수입이 예측이 안 되니까 자기 삶이 안정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헌법상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가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법정 근로자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서 네. 배달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하자라는 취지고 최저임금 법에도 이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건당으로 일하는 사람도 건당 최저임금 정할 수 있게 지금은 시간급으로만 정하거든요. 건당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배달 노동자들과 점주들 이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민 측이 야권 변경 강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 지금 뭐 수수료가 이런 그 점주님들 상점주들의 수수료나 라이더들의 운임은 아예 약관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점주와 라이더의 인심을 잃으면 그 배달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혁신적인 기업이라도 결국은 상점주가 음식 만들고 라이더가 갖다 줘야 이 서비스가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